내가 유리한 분포에서 베팅을 했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거지. 그래서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어느 쪽이 될 건데 요거를 때려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. 좀 더 버퍼를 많이 둔 의사결정을 하는 게 또 현실에서는 중요해지는 거죠. 그거를 투자 쪽에서는 뭐 안전마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. 네. 이 라쿤 자산운용이 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도 잘 되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출연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. 네, 상대적으로는 괜찮습니다. 네. 비결이 뭘까요? 확률적 사고예요. 저희가 퀀트 펀드가 수익률이 좋은데 퀀트가 결국은 하는 일이 이번 분기에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를 것 같은 종목 30개 혹은 네. 40개를 뽑아가지고 그냥 쭉 넣고 3개월 동안 가만히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확률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구성인데 뭐 잘 되고 있으니까. 근데 일단 이 확률적 사고의 힘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뭘까요? 이게 사실 되게 쉬운 내용인데 뭐랄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투자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뭐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뭐 산업의 뭐 기술 동향 이런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결론이 한 달 후 혹은 일주일 후에 이게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니까 사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내일의 주가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면 안 하는 게 답인 건가? 뭐 그러면 그냥 뭐 차트만 보고 해야 되는 건가?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은 되게 좀 이상해지잖아요. 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확률적 사고라는 게 어느 정도 되게 유익한 대답을 던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저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일 혹은 일주일 후, 한 달 후에 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정확하게 때려 맞추는 그 예측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펀더멘탈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심리가 그 펀더멘탈을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네.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좋을 때는 주가가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고 안 좋을 때는 주가가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확률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유리한 확률인 경우가 있고 불리한 확률인 경우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확률은 반반인데 이게 좋을 때는 앞으로 2배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좋을 때도 한 뭐 반토막이 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럼 이거는 딱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좋을 때 2배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좋아도 한 마이너스 15%, 20% 정도가 되면은 되게 싸서 더 이상은 주가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아.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유리한 확률 분포인 거죠. 그래서 내가 유리한 분포에서 베팅을 했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거지. 그래서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어느 쪽이 될 건데 요거를 때려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면은 되게 마음이 편하고 주식 몇 개가 손실을 보더라도 별로 마음 아프지 않고 되게 평온한 마음으로 계속 새로운 베팅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그 점을 알려주는 곳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확률적 사고에 대해서 좀 좋은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제가 처음에 그런 사고방식을 접했던 게 그 나심 탈렙의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클 모브신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두 책이 다 어려워요. 그 두 책은 저희가 얼마 전에 박성진 대표님하고 같이 리딩방 코너를 통해서 다뤘습니다.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안 그래도 저 맨 앞에 홍진채 대표님의 추천사가 있는데 그 인도 경전 바가바드 기타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라는 말을 강조해 주셨어요. 이거를 그 확률적 사고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단일 시행과 다수 시행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단일 시행과 다수 시행이요? 단일 시행은 개별 하나의 시행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.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뭐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이번에 던졌더니 1이 나왔다. 이번에 던졌더니 3이 나왔다. 6이 나왔다. 요 각각이 개별 시행인 거죠. 단일 시행.
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4, 5, 6이 나오면은 제가 이기는 게임이고 1, 2, 3이 나오면은 제가 지는 게임이고 근데 뭐 이겼을 때 버는 돈, 졌을 때 잃는 돈 똑같다고 합시다.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5가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. 와, 이겼다. 그럼 난 실력 있는 사람이야.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오면은 아, 졌다. 나는 실력이 없었어.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.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? 이런 식으로 실력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더 손목의 스냅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좀 더 4, 5, 6이 나올 수 있는 빈도를 높이게 연습을 하는 뭐 그런 게 실력이 될 건데 좀 이상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자, 주사위를 100번 던진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결과값이 1, 2, 3, 4, 5, 6 각각이 몇 번씩 나올 건가 100번 던지면 대충 한 16번 정도 나오겠죠. 근데 뭐 1은 10번 나오고 6은 뭐 20번 나오고 뭐 이럴 수 있죠. 근데 1000번 던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167번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겠죠.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죠. 네, 많이 던질수록 그 나올 수 있는 그 확률 분포에 점점 가까워진다. 라고 할 수 있죠.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. 첫 번째는 이게 나한테 유리한 확률인가. 내가 이기는 주사위가 나왔을 때 내가 버는 돈이 얼마냐. 그다음에 내가 지는 주사위가 나왔을 때 내가 잃는 돈이 얼마냐. 그걸 두 가지를 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확률 분포가 나오죠. 그래서 아까 4, 5, 6이면 이기는 게임, 1, 2, 3이면 지는 게임. 근데 이겼을 때 버는 돈, 졌을 때 잃는 돈이 똑같다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요 게임은 기대값이 빵인 거죠. 이 게임을 내가 100번 하고 1000번 했을 때 결국 나한테는 남는 게 없을 거다. 라는 추론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여기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일 자체가 되게 무의미한 일이 되는 거죠. 이 게임은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게임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5와 6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인데 근데 5와 6일 때 만약에 내가 버는 돈이 한 3만 원이다. 그리고 1, 2, 3, 4가 나왔을 때 내가 잃는 돈이 10,000원이다. 그러면은 확률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0보다는 좀 더 위쪽에 있잖아요. 그러면은 나는 이 게임을 해도 되는 거죠. 거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얼마를 베팅할 거냐인 거죠. 만약에 내가 전 재산이 1,000만 원이 있는데 요 게임 한 번에 내가 1,000만 원을 걸었다. 그러면은 아무리 확률이 나한테 유리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시행에서는 그 단일 시행에서는 내가 질 수 있잖아요. 질 수 있죠. 네.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게임을 할 때마다 내가 확률이 유리한 만큼 조금씩. 그래서 한 번 주사위를 던졌는데 내가 졌다. 그러면 그 다음에는 베팅 금액을 조금 줄이고 그러다가 돈을 어쨌거나 확률적으로는 내가 버는 게임이잖아요. 그러면 언젠가는 이길 때도 있을 거고 그렇게 벌다 보면은 내 원금이 조금씩 더 불어날 때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렇게 이겨갈 때는 내 베팅 금액을 조금씩 더 늘려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 번 시행을 할 수 있게 베팅 금액을 계속 조절을 해나갈 수 있어야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나는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렇게 투자 의사 결정에서 주사위를 던질까 말까 하는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확률 분포가 유리한가, 두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짊어져서 다수 시행이 가능한 형태로 내가 베팅을 하고 있는가. 요 두 가지가 실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. 실제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이제 이 주식을 오늘 내가 샀을 때 이 가격에 내가 매수를 했을 때 1년 후에 가격이 지금 10,000원인데 뭐 15,000원에 있을 확률 몇 %야? 5,000원일 확률 몇 %야? 이거 정확히 계산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뭐라도 계산을 시도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좀 독이 될 수 있고 그것보다는 내 계산이 틀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더 버퍼를 많이 둔 의사결정을 하는 게 또 현실에서는 중요해지는 거죠. 그거를 투자 쪽에서는 뭐 안전마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더 이제 유리한 버퍼를 많이 둬서 이겼을 때는 내가 한 3만 원 정도 벌고 졌을 때는 10,000원 정도 잃고 뭐 그런 게임일 때 베팅을 하는 게 안전한 거죠. 확률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고방식, 투자자의 예로 봤을 때 어떤 경우들이 좀 많을지. 어떤 명확한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라는 사고방식. 어떤
A라는 결과가 나왔으면은 B라는 원인이 반드시 있을 거다. 그리고 B라는 원인이 다음에 또 반복되면은 A라는 결과도 또 반드시 나올 거다. 아주 높은 확률로. 이게 결정론적 사고라고 할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주식 투자에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방송에 나왔을 때 네.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투자를 할 때 제가 A, B, C라는 세 개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A, B는 맞았고 C는 틀렸고 네. 근데 제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D라는 이슈가 붙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.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운 아니냐. 네, 그런 반응들이 저는 좀 되게 흥미로웠어요.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실력이라는 거는 네. 주가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올라야 할지를 명확하게 딱 맞춰야 그게 실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게 실력인 건 맞죠. 맞는데 그게 아까 그 주사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때 딱 1, 2, 3, 4보다는 5, 6이 잘 나오게 손목의 스냅을 잘 연습하는 그런 식의 실력인 거죠.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승부할 필요는 없다. 뭐랄까 시장 가격에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붙어있지 않고 어떤 이유로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뭐 호재에 민감한 국면인 상태 뭐 그런 것도 존재하거든요. 네. 그럼 그런 상태에 있는 회사들을 한 10개 정도 발견해서 그냥 쭉 깔아놨다. 그럼 그 중에서 한 서너 개가 뭐 운 좋게 2배가 올랐다. 그럼 이렇게 내가 돈을 번 게 운이냐 실력이냐. 저는 이게 순전히 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운과 실력이라는 거는 그 대체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. 네. 네, 그 어떤 시스템을 판단할 때 무작위성이 단일 시행의 결과에 많이 기여하는, 많이 관여하는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고 네. 무작위성이 많이 관여하는 시스템에서 실력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사람들은 그런 그 무작위성을 계속 제거를 해나가는 것만이 실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많고 그런 사고방식이 뭐 결정론적 사고 혹은 인과론적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오류? 편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전망이론이라는 게 뭐 데니얼 카너먼 선생님께서 네. 언급해 주신 건데 여기에서 그 가로축은 우리가 버는 이익의 크기인 거예요. 오른쪽으로 갈수록 돈을 벌었다. 이만큼 그렇죠. 벌었다. 왼쪽으로 갈수록 이만큼 손해를 봤다. 네. 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위아래가 뭐냐면은 내가 얻는 행복의 정도, 쾌락의 정도인 거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내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인 거예요.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는 같은 금액의 이익에서 얻는 쾌락의 폭보다 네. 같은 금액의 손실에서 얻는 고통의 폭이 더 크다. 더 크다. 네, 요만큼 갔을 때 올라가는 높이보다 똑같이 요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 내려가는 폭이 더 크죠. 내가 100만 원 벌었을 때 행복한 정도보다 100만 원 손해봤을 때 슬픈 정도가 더 크다라는 거죠. 예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쾌락과 고통의 증가폭이 예. 그러니까 이익이 더 지속될수록 혹은 손실이 더 지속될수록 추가로 내가 더 얻게 되는 그 만족 혹은 고통의 폭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.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 옆으로 눕고 눕죠. 왼쪽으로 갈수록 또 계속 누워버려요. 예. 그래서 처음에 1,000만 원 벌었을 때 엄청 기분이 좋다가 예. 1,000만 원 더 벌었을 때 2,000만 원 벌었을 때 추가 1,000만 원 벌었을 때 추가로 더 행복해지는 정도는 맨 처음 1,000만 원 벌었을 때보다는 좀 덜 하고 처음 1,000만 원 손해 봤을 때는 막 진짜 심장이 찢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. 이러는데 네. 예, 여기서 1,000만 원 더 손해 봤다. 예. 그러면은 자포자기하고. 몰라. 예, 그렇게 되는 거죠. 존버. 네, 존버. 네. 그쵸, 그거죠. 네. 그래서 요 전망이론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으로부터 네. 시장에서 어떤 현상을 관측할 수 있냐면은 네.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익절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손절은 못 하는 거예요. 항상 그 사람이 자기 그 고점, 네. 고점이 원금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, 항상. 네. 여기에서 빠져서 내 원금까지 돌아간다? 원금까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플러스 10% 갔다가 플러스 9로 꺾였을 때 그럴 속상하죠. 때 빨리 팔아야지. 네. 그러니까 이익은 우리가 길게 끌고 가지 못하는 편향이 있다는 거예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20으로 더 내려가도 내가 추가로 느끼는 고통의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네. 이왕 물린 거. 네, 이왕 물린 거. 네. 근데 이제 원금으로 회복을 해갈 때의 그 행복의 폭은
커지는 거죠. 그러니까 원금 회복하면 팔아야지. 본전을 갈구하는 그 갈망이 되게 크죠. 맞아요. 물타기 같은 게 네. 그런 거죠. 마이너스 20을 찍었을 때 고통스럽잖아요. 네. 근데 마이너스 20에서 물타기 동일 비중으로 물타기 한번 빡 하면은 마이너스 20이 마이너스 10으로 딱 줄어들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물타기는 사람들이 막 되게 쉽게 하는데 불타기는 또 못 하잖아요. 불타기를 하면 플러스 10 돼 있다가 플러스 5가 되는데 너무 막 고통스럽단 말이에요. 네. 나는 이걸로 10% 벌었었는데 그거 어디 갔어?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이런 전망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인지적 편향이 그걸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. 정말 읽고 싶은 책들이 많습니다.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보다 양서들이 더 많은 건 당연한 거겠죠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듣습니다. 윌라 오디오북을 이용을 하는데요.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죠. 저는 주로 운전할 때 출퇴근길에 윌라 오디오북을 많이 듣게 되고요. 또 아이들이랑 차로 이동을 할 때 아이들에게 어린이 책을 들려주기도 합니다. 손 한번 흔들어줘. 언덕 너머에서 새벽 노래를 우리 복길이 여러분들에게도 뭐 도움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윌라 오디오북이랑 스폰서십을 맺게 됐습니다. 복길이 여러분들께 1개월 동안 윌라 오디오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요. 게다가 3개월 동안은 50%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이 멤버십 가입을 할 때 쿠폰명에다가 Y 스트릿 5글자를 입력하셔도 되고요. 더 쉽게는 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URL을 타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쿠폰이 등록되게 됩니다. 이 정기 결제가 되기 전에 그냥 한 달만 무료로 사용을 해보시다가 해지를 하셔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런 혜택은 일단 받아놓고 봐야죠. 윌라 오디오북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오디오북이 있고요.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는 클래스라는 것도 무제한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아낄 수 있는 방법. 윌라 오디오북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